네, 오늘은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수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세의료병원 정형외과 원장 염준섭입니다. 회전근개 재파열, 듣기만 해도 사실은 되게 좋지가 않죠. 제가 수술을 열심히 해서 환자분도 낫게 해드리려고 하고, 환자분도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파열이 됐다고 가정을 하자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 재파열에 대해서 잘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회전근개 수술에 대해서, 회전근개 봉합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비수술 치료를 해도 붓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피부에 구멍을 내서 관절경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파열된 부위는 다듬어주고 뼈 튀어나온 거는 갈아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자로 눌러서 파열된 부위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경 시술을 꼭 고려해야 되는 경우는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고 어깨 통증 동반하면서 근력을 떨어지는 경우, 또는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 진행을 해서 나빠지는 경우, 주사 비수술에도 반응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고 근력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봉합을 할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근개 봉합술은 일렬 봉합술과 브릿지 봉합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일렬 봉합술은 파열된 부위를 힘줄을 다듬어 준 다음에 이 파열된 부위를 끌어당겨서 이렇게 매듭을 내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도 수술이 잘 되긴 하는데 매듭이 풀어지면 재파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방법, 재파열률을 좀 떨구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 파열된 부위를 다듬어주고 이걸 끌어당겨서 이제 매듭 없이 이렇게 X자로 눌러서 고정을 해주는 이런 브릿지 봉합술 이란 방법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고정감도도 더 좋고 재파열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전근개는 재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파열률은 평균적으로 보통 15에서 한 21% 정도 되게 되는데, 재파열을 만드는 요인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 테크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고, 환자분들의 힘줄이 지방이 침윤되고 변성이 되고 망가질 경우에도 생길 수 있겠고, 수술 후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재파열률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재파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은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해서 60세 이상일 경우 재파열률이 많이 높아지게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이 3cm 미만일 경우에는 12.5% 정도로 낮은데 3cm가 넘어가게 되면 37%로 굉장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의 시기가 너무 늦으면 좋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회전근개 재파열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할 때 환자분들에게 PRP를 하게 되면은 재파열률을 떨굴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PRP는 환자분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분리를 돌려서 성장인자나 좋은 인자들을 빼서 회전근개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수술할 때 주사를 해주는 방법을 뜻합니다. 실제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났고 많은 병원들에서 쓰이고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패치 보강술이라고, 이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를 덧대서 수술을 하면은 사실상 회전근개의 재파열률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패치 보강술을 했을 때에 비해서 안 했을 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패치 보강술을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힘줄의 질이 안 좋다면은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패치 보강술은 파열된 회전근개 힘줄을 인조인대, 동종 진피로 보강을 해서 봉합판 위에 한 번 더 씌워서 다시 한번 힘줄을 눌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재파열률을 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패치 보강술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기존의 방법들 많은 병원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인대를 덧대서 파열된 힘줄을 봉합하고 인공인대를 이제 덧대게 되면은 인공인대 위 앞쪽을 묶어주고 뒤에를 고정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쪽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전근개 위에 마치 밥에다 계란을
얹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살짝 앞쪽을 고정을 해주고 뒤에를 묶어놓는 거기 때문에 앞쪽이 잘 찢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를 이렇게 먼저 일렬 봉합술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를 밀어 넣어서 이렇게 X자로 눌러서 회전근개도 한 번 더 고정하고 인공인대도 전체적으로 눌러줘서 고정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패치 보강술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모양의 패치 보강술을 해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패치 보강술은 재파열률을 줄여줄 수 있고 봉합의 고정력도 올려줄 수 있고 힘줄의 치유와 재형성 과정에 도움도 주고 봉합한 회전근개를 위에서 봉합한 부위를 막아주기 때문에 회전근개의 보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네, 브릿지 패치 보강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휑하게 이제 관절 안이 관찰이 되는데 보시면은 봉합을 한 땀 한 땀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파열된 부위가 메꿔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봉합을 하고 회전근개를 봉합만 해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지만 여기에 힘줄이 약하기 때문에 인공인대를 밀어 넣어서 인공인대가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X자로 눌러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증례를 통해서 한번 브릿지 패치 보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70세 여아분이시고요. 옆으로 잘 때 어깨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네, 우측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근력도 떨어지고 밤에 옆으로 누워서 자면 아프고 팔을 뒤로 뻗을 때도 아프고 옷 갈아입을 때도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을 하였고요. 5년 전에 이분은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이 재발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MRI 촬영을 해보니 회전근개가 재파열이 심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 회전근개가 이렇게 변성이 돼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관절경으로 본 이제 봉합할 때의 당시의 모습인데 왼쪽 그림은 이 실은 예전에 수술했을 때 쓴 실입니다. 그 실이 남아있고 힘줄은 다 찢어져 있고 그래서 이 실을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관찰을 해보니 힘줄이 매우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얇아진 힘줄, 약해진 힘줄을 봉합을 해서 회전근개를 이렇게 봉합을 해서 회전근개를 위를 덮어주게 되겠고 그 위에 인공인대를 덧대서 X자로 눌러서 고정을 해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 수술 전에는 어깨 통증도 심하고 팔의 근력도 떨어지고 뒤로 뻗을 때도 아프고 옷 갈아입을 때도 아프고 잘 때도 아프고 이랬던 환자분이 수술 후 3개월에는 통증도 당연히 많이 좋아지고 잘 때도 아픈 것도 없어지고 팔의 근력도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MRI 보시면은 재파열이 돼서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째는 힘줄이 잘 메꿔져 있고 인공인대가 위에 잘 올라와서 생착이 된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잘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검정색 음영이 이 흰색 인공인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65세 남한이고요. 운동을 하고 나서 어깨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우측 어깨 통증이 있었었고 사무직 일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팔을 많이 쓰지는 않는 분이었고 피트니스 할 때 이제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뒤로 뻗을 때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5개월 전에 운동을 하다가 우측 어깨가 꺾이면서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회전근개가 완전히 찢어져서 많이 이제 딸려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요. 이 회전근개의 지방 변성이 진행이 되고 힘줄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방 변성이 되고 힘줄 근육이 좀 죽어서 쓸모있는 근육이랑 힘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니 회전근개의 파열이 굉장히 컸고 힘줄도 매우 얇아지고 약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줄을 최대한 당겨서 봉합을 해서 이렇게 관절 안이 보이지 않게끔 봉합을 한 다음에 인공인대를 밀어 넣어서 X자를 눌러서 고정을 해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65세 남한분 브릿지 패치 보강술 시행을 한 이후에는 예전에 아팠던 게 당연히 근력도 회복이 되고 통증도 좋아지고 골프 칠 때 비거리도 오히려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잘 때 아팠던 것도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시면 여기는 힘줄이 엄청 파열이 텅 비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힘줄이 덮여 있고 까만 게 인공인대입니다. 브릿지 패치 보강술로 덮여져 있던 이 하얀색 인공인대가 바로 까만색 인공인대가 되겠습니다. 3개월째 사진이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분 58세 남한이고요. 팔을 뒤로 뻗을 때 어깨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좌측 어깨가 매우 아팠었고 물건을 반복적으로 당기고 옮기는 일을 하셨었고요. 뒤로 뻗을 때 아프고 잘 때 아픈 통증이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이런 반복적인 노동을 시행을 해왔던 환자분이었는데 MRI 촬영을 해보니 파열된 힘줄이 많이
파열이 돼서 쭉 딸려가 있었었고, 그리고 회전근개의 힘줄도 많이 변성이 돼서 사실상 꼬맬 수 있는 회전근개가 많이 없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극상건이랑 극하건이 변성이 많이 와서 요 하얗게 된 것들은 지방입니다. 지방층으로 지금 덮여 있고 힘줄이 변성이 돼서 건강한 힘줄들이 많이 사라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로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파열된 힘줄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 굉장히 얇죠. 이 힘줄들을 최대한 당겨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로 덮어서 브릿지로 X자로 고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좌측 어깨 통증이 심하시고 야간통이 있었던 것은 수술하고 나서 호전이 돼서 크게 느끼지 못하셨었고요. 팔을 뒤로 뻗을 때 아프고 힘이 없던 것도 근력도 회복이 되고 뒤로 뻗을 때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서 일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좌측의 MRI를 보시면은 파열된 힘줄이 하얗게 이제 비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힘줄들이 사실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쭉 딸려갔던 모습이 되겠고요. 이쪽은 보시면은 힘줄이 이제 수술 후에 잘 생착이 되고 까만색 음영이 바로 인공인대, 인조인대입니다. 이렇게 생착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브릿지 패치 보강술은 역시 회전근개 재파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힘줄의 파열의 크기가 크고 지금처럼 지방 변성이 돼서 약한 경우, 또 재파열이 돼서 힘줄의 질이 좋지 않고 2개 이상 힘줄이 파열이 되고 퇴행성으로 힘줄이 약한 경우에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령이고 파열의 크기가 커서 재파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통해서 재파열을 낮춰주고 좋은 치료를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재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재파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PRP 주사랑 패치 보강술, 인조인대를 쓰는 방법들은 회전근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에 해당이 되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